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정대균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우리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장 1절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정대균 장로님 또 먼 길 서울서 이곳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대균 장로님은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단의 최고의 어르신이었는데, 또 김중곤 목사님, 당대 최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던 이만신 목사님 사이가 되고, 또 우리 정대균 장로님은 정웅 장군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5.18 때 31사단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주를 진압해라, 유혈사태 명령을 내렸는데 정웅 장군님이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개헌군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참 이만신 목사님의 사이가 되고, 그리고 정웅 장군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이 정웅 장군님이 저전동 출신이 돼요. 우리 순천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아드님이 이렇게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의 원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일깨우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나와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신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요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대균 장로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 아버지 고향인 순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문영찬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유전자와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특히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곳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전자 연구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바로 유학을 가서 유전자 연구를 했었는데, 그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체에 대해 부여해 주신 이 유전자가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지를 매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생명체,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혹시 초콜릿 만드는 원료가 뭔 줄 아십니까? 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에서 DNA를 분리해서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특성을 관찰하는 게 저의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석사 논문인데요. DNA는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자 현미경으로 보니까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DNA가 관찰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초콜릿 DNA 전자 현미경으로 본 과학자입니다. 초콜릿을 드실 때마다 유전자와 창조 질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는 코넬 대학에서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고요. 이 생명과학 쪽에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명문대입니다. 유전공학 연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셨습니까? 느낌 자체가 그렇죠.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에 이렇게 빠지면 주로 뭘 하십니까? 바로 기도하십니까? 역시 주성교회 신자들 대단하시고 바로 기도하시죠. 네, 저도 기도했습니다. 실험이 계속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 좌절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실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하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들을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저게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꿈에서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박사를 받게 되는데 이제 과학자가 돼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10년 뒤, 20년 뒤에 과학자가 됐다고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감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과학자가 됐다고, 야, 그게 과학자가 할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실험 방법을 알려주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그냥 네가 생각 많이 해서 그냥 꿈에 나타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과학자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박사 받은 지 30여 년이 넘는데 오늘도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실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할 때는 확증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코넬 대학에서 2년 반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3년 미만으로 박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타당한 사유를 써줘야 됩니다.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2년 반 만에 박사를 준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까? 근데 지금은 압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라. 과학자, 우리는 너무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따져서 이거는 내 생각이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과학적으로 틀렸어 이러고 있는 이 현 세대에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과학의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거를 알려라.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놀라운 일을 저한테 경험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 다 믿으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유전자 연구 좀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강아지가 서로 간에 닮았고 엄마도 닮았죠? 왜 저렇게 닮죠? 네, 유전자 때문입니다.
혹시 동요 이런 동요 아십니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왜 닮았죠? 네, 역시 유전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동요 부를 때는 그런 거 몰랐죠.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유전자입니다. 이제는 유전자 시대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거고요.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께서 유전자라는 설계도를 세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습니다. 꼬여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세포.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그렇죠? 학생들 배우고 있죠? 세포. 세포 안에 자그마한 기관, 그래서 소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기관, 핵이라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 핵 안에 세포 안인 소기관, 핵 안에 DNA가 유전자가 꼬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과학자가 실험할 때 염색약을 쓸 때 그 부분이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우리 DNA 유전자는 4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DNA 유전자 코드는 4개입니다. A, C, G, T. 네,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서 나중에 손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유전자 코드가 몇 개인지 4개야. 뭐라고? A, C, G, T. 네, 컴퓨터는 2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0과 1. 2개의 코드로 작동이 되게끔 돼서 지금 인공지능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은 4개의 코드로 모든 생명체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게 저와 같은 유전 생명공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AI 컴퓨터 돌아가는 것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생명체가 돌아가는 A, C, G, T. 다음 슬라이드요. 자, 식물을 보면은 너무 예쁘죠? 네, 장미가 보이고 카네이션이 보이고 백합이 보입니다. 장미가 왜 장미인 줄 아십니까? 장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미인 겁니다. 백합이 왜 백합인 줄 아십니까? 네. 교육 너무나 뛰어나십니다.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이니까요. 카네이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동물도 보겠습니다. 기린이 있죠? 기린은 왜 기린일까요? 네, 기린의 유전자. 코끼리는 코끼리 유전자. 사자는 사자의 유전자입니다. 너무 쉽죠? 네, 유전자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우리가 생명체를 나눌 때 식물, 동물,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을 관찰할 때는 현미경을 쓰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현미경 가지고는 미생물들이 아주 조그맣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전자현미경을 쓰는데요. 전자현미경의 크기가 지금 현미경의 몸통이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네, 저런 것을 가지고서 미생물들을 보고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거는 동그랗고요. 어떤 거는 길쭉하고 어떤 거는 좀 이상하죠? 왜 동그랄까요? 맞습니다. 동그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길까요? 네, 긴 유전자. 왜 이상할까요? 맞습니다. 이상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긴 거가 우리 대장 안에 있는 균을 뭐라고 그러죠? 대장균이죠. 저 긴 거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을 전자현미경으로 보신 성도님들입니다. 혹시 저희 꼬리 같은 거 보입니까? 네, 꼬리는 프로펠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후진입니다. 이게 대장균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제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로 활동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건 유전자라는 것들은 이미 다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사람은 몸을 각각의 세포로 다 만들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는 것은 간세포를 보여드릴 겁니다. 간세포. Organ systems, such as the circulatory system and digestive system. These systems include a number of organs.
기관들이 있고요. One of them is the liver. 네, 간부입니다. Look closer, and these organs are made up of tissues. 자세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And these tissues are built of cells, each specialized to perform a particular function. 자, 저쪽에 하얗게 돼 있는 거는 뭘까요? 백혈구입니다. 빨간 거는 적혈구입니다. 네, 혈액이 돌아가야지만 모든 Within 세포에 each cell 산소와 are structures and compartments called 자, 세포 organelles. 하나로 들어갑니다. These include the cell membrane, 세포 하나에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and 기관입니다. nucleus. 자, 이제 가운데 핵이 있죠. 핵 안에는 뭐가 있죠? 네, DNA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The nucleus contains 23 pairs of 사람은 chromosomes, 23쌍의 염색체가 including a pair that determine your biological 그 중에 sex. 하나가 성염색체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염색체입니다. 그 중에 Each 하나의 염색체를 Is one 보여드립니다. long length of tightly 꼬여져 coupled 있어요. DNA. 꼬여져 있는 거가 얼마나 꼬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Unwind it, and we see the DNA is wrapp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그냥 꼬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The 실패 DNA is 모양의 a double 단백질, helix, 실패 like a 단백질로 twisted ladder. 두 번씩 감아서 꼬여져 It is made 있습니다. up of 질서와 4 규칙입니다. nucleotides, which contain different bases. 자, DNA는 두 Adenine, 가닥의 선으로 되어 cytosine, 있습니다. 아까 guanine, 코드가 and 네 thymine. 개라 그랬죠? 뭐죠? A, A, C, C, G, T. and T. 네, A, C, G, T입니다. 여기에서 A always 반드시 pairs with T, A는 T하고 and C 짝을 always 이루어야 됩니다. pairs 이 with 짝이 G. 망가지면은 The 그게 order 돌연변이가 or 생기는 sequence 거예요. of these bases C하고 in G는 specific sections of the 반드시 짝을 DNA 이루어야 됩니다. called C. genes carries the instructions for a 질서와 cell's 규칙이죠. structure and function. 자, 다시 감아봅니다. One copy of the entire DNA instructions for an organism is known as the genome. 자, 아까 23쌍 다시 엉킵니다. 엉켜가지고 The 자, genome,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 organized in 있죠? chromosomes within the 핵 안에 들어가 nucleus, 있죠. 핵. tells each specialized cell how to function with its neighbors. These make the tissues that together build organs, which work in organ systems and collectively enable an organism to grow and live. 와. 와. 그냥 저는 저걸 볼 때마다 와. 와. 저절로 와. 그렇죠? 네, 저절로. 여기서 저 세포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개수를 알면 더 와합니다. 학자마다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3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와. 어떤 학자는 5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와. 어떤 학자는 75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와. 어떤 학자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와. 저는 이 중에서 100조를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샤워할 때 거울을 보고 항상 거울을 보고 나는 100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100조 있지 않습니까? 호수 위를 떠돌아다니는 100조.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의 세포가 몇 개다? 네, 100조. 100조 개입니다. 이 100조 개가 눈이면 눈 세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간이면 간 세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위면은 위 세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심장이면 심장 세포의 역할들을 해서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에서 이제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세포 하나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쌍의 염색체에 있는 그 DNA를 쭉 잡아 당겨서 피면은 그 길이가 2m입니다. 얼마라고요?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DNA 길이가 2m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창조주이심이 충분합니다. 여기 혹시 키 2m 넘으시는 분 계세요?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얼마나 얘네들이 엉키고 들어갔으면은 세포 하나에 있는 DNA 길이가 2m냔 말입니다.
근데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길이가 2m인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수가 몇 개라고요? 100조 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DNA 길이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00조 개 곱하기 2m. 그러면 총 길이가 나오죠? 200조 미터입니다. 200조 미터의 길이.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전체의 DNA 길이가 200조 미터라고요. 와! 그 길이는요, 지구와 태양이 굉장히 멀고 알고는 계시죠? 그 지구와 태양의 길이를 수십 번 왕복하는 길이가 200조 미터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각각을 이루고 있는 DNA의 총 길이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와 한번 하실까요? 와!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와 한번 할까요? 우와! 와입니다. 와예요. 근데 아까 대장균 보여드렸잖아요. 대장균은 세포 하나입니다. 이걸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장균의 단세포 생물, 얘네 길이는 3mm입니다. 3mm.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한 세균이 3mm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균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스스로 우연히 200조 미터에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대장균이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걸 된다고 가르치는 게 진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포가 저절로 생겨나. 이거는 세포가 저절로 생겼다는 건요, 대장균 자체도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 다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교과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책을 보면 다 저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도 다 저렇게 가르칩니다. 깜짝 놀랄 이유가 있어서 진화됐다. 저게 베스트셀러. 제가 궁금해서 책을 사봤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내용이에요. 새의 조상. 새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멘, 새입니다. 새의 조상은 새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한 애가 새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갑자기 이 다리에서 털이 나서 온몸에 털이 덮이니까 그 털이 날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또 가운데쯤 오면은 못 날죠. 날개가 있는데 또 못 날아요. 근데 또 세 번째 오면은 아니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털이 하나도 없어요. 보이십니까? 저기 공룡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현재의 새가 보이죠? 그렇죠? 저게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저거가 과학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다. 유전자가 바뀌어줘야 돼요.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려면 유전자가 바뀌어져야 되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면 유전자가 바뀌어져야지만 됩니다. 예전에는 화석 가지고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닌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럼 유전자가 바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유전자가 바뀌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꿀벌 가지고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화에서 얘기하기는요, 꿀벌은요, 기어다니는 곤충으로부터 얘가 진화됐대요. 왜요? 물어봤더니 날개가 있으면 멋있다고. 날개가 있으면 진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화됐습니까? 새가 진화됐습니까?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진화는 2단계만 질문을 밑으로 내려가라, 파봐라. 그러면은 답을 못한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꾸만 얼기설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단계 정도만 내려가면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기어다니는 곤충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자기네들은 날개가 없다고 해서 날개에다 날개 보고 진화됐다고 얘기하면 얘네들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망정이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나는 어머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자, 진화에서 얘기했던 것 그렇다 치고. 자, 우리가 기어다니는 아이들에서 이와 같이 만약에 진화가 됐다라고 하면 날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개가 있으려면 무슨 유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날개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자, 날개 유전자가 필요한데요. 날개 유전자 있었을 때 날개 유전자 하나만 있어가지고서 날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날개 있었을 때 날개의 길이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벌의 날개 길이를 1m로 할까요? 1cm로 할까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하기 위해서는 날개 길이 결정 유전자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결정해야 되나요? 날개를 갖다가 했을 때 날개 개수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꿀벌 날개의 개수를 한 10개를 붙여줄까요? 아니면 2개 붙여줄까요? 아니면 3개 붙여줄까요? 뭔가를 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유전자가 또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날개 개수 결정 유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내가 날다가 날개를 막 가다가 비가 소나기가 막 떨어질 때 아니 이 그냥 날개면 날개가 젖잖아요. 그럼 바로 추락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날개에다가 코팅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지금 벌 날개 보면 다 코팅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지 코팅이 발라질까요? 맞습니다. 코팅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건가요? 절대 못 납니다. 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의 근육 가지고는요, 아무리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날개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무슨 유전자가 필요하죠? 네, 새로운 근육 유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몇 층 정도 되죠? 3층, 4층 정도 되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날개 만들어 드릴까 한번 뛰어내려 보시면 날개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자, 그럼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어디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죠? 뇌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야지 나는 게 뭔지를 본능적으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나요? 못 납니다. 뇌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호들을 전달할 때는 신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롭게 뭐가 떠서 만들어져야 되죠? 신경 유전자가 만들어요. 이 외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기는 애들이 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중에서 하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중에서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 중에서 날개 유전자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면 ACA 이렇게 쭉쭉쭉 아까 ACGT의 순서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쭉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서 쭉쭉쭉 연결돼 가지고서 1741개끔 보이십니까? 네, 그거가 쭉 연결돼 있습니다. 저 연결돼 있는 거가 그쪽에서 핵심 부분이 하나만 빠져도 저 날개 유전자는 작동을 못합니다. 이게 유전자의 비밀입니다. 근데 진화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기어다니는 애들로부터 저 유전자가 갑자기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순서 그대로. 그래서 날개 유전자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딴 거 만들어지고 날개 개수 유전자 들어가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쫙 돼가지고서 벌이 됐다.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려서. 이게 과학이냐? 다음 슬라이드. 더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꿀벌 게임. 꿀벌 게임입니다. 꿀벌 게임. 아까 날개 유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1741개까지 쭉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ACATA 이렇게 시작돼요. 그렇죠? 자, 저 순서대로 ACATA 그 다음에 뭐죠?
TTATA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순서대로 제가 여기에 게임용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동일한 숫자에 A라고 표시된 거는 녹색이고요. A. 그 다음에 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들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G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게 순서대로 결합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A가 첫 번째라고 하면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입니다. C면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다시 A면은 다시 무슨 색이죠? 녹색이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T죠? 빨간색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이렇게 결합. 여섯 번째는 뭘까요? T니까 무슨 색이죠? 네, 빨간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합할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였죠? 다시 T니까 무슨 색이죠? 빨간색인데 갑자기 파란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유전자와 질서의 규칙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같은 경우에 유전자가 이렇게 다른 하나가 딱 끼어들거나 하나가 빠지거나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게 암입니다. 자, 이게 유전자의 질서와 규칙인 거예요. 이 질서와 규칙들을 가지고서 근데 이것이 진짜 진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연이 될 수 있을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절대 될 수 없다는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안 보고 우연이니까 안 보고 ACATA 저 5개 안 보고 뽑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10만 원 상금 드리겠습니다. 됐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반주하시는 분. 안 보고, 네, 맞아요. 제가 내려갈게요. 자, 저 순서대로입니다. 저것만 보고 손만 이걸 보면 시험 되니까 저쪽. 안 보고서 손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부터 뽑으시면 되죠? A예요. 무슨 색깔? 녹색입니다. 네, 녹색. 자, 안 되죠? 저기 어린이는 순수해서 잘 뽑을 수도 있어요. 자, 저쪽 보고. 자, 뭐부터 뽑아야 되지? 녹색. 그렇지. 저기 보면 안 돼. 보면 시험 들어. 자, 다시. 손만 주면 돼요. 손만. 옳지. 자, 파이팅. 안 되죠? 한번 하시겠어요? 네. 저쪽 보시고요. 네, 저쪽 보시고. 손만 이렇게 하셔서. 시간 관계상 3명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가지고서 학생들이 졸면은 내 이 게임 하라고 그러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혹시 나오면 제가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옵니다. 5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10,000개가 갑자기 저 순서대로 정확하게 들어갑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그거를 과학을 하고 포장시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원시세포로부터 대장균보다 못한 원시세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비도 만들어지고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거 보면 기분 엄청 나쁘죠.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께서 유전자와 동시에 21세기에 또 놀라운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우리나라의 AI에 있어서 AI 최고의 권위자들과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AI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은 얼마 안 됐죠. 근데 저희 과학자들은 수십 년부터 AI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십여 년 전부터 AI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진화에서 얘기했던 진화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화의 방법들을 AI한테 다 학습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인공지능하고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네, 알파고를 어떻게 만들었죠? 바둑의 모든 방법들을 다 학습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세돌 구단하고 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법입니다. 진화에서 나타났던 모든 메커니즘들을 다 학습시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각 생명체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뭘로?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을 과학자들은 그 종류를 특징짓는 종특이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종류를 특정짓는 종특이 유전자. 그래서 그 종특이 유전자가 정말로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100만 년, 1000만 년, 억 년이 지나면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의 권위 있는 학교에서 처음 발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해 1월 달에 카이스트 가가지고서 카이스트에 있는 석자들한테 다 발표했습니다. 안 만든다. 종특이 유전자는 절대의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 다음 슬라이드. 올해 3월에 가서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종특이 유전자, 종류별로 특정져지는 종특이 유전자는 진화의 메커니즘은 될 수 없다. 이게 2026년도에 A와 유전자와의 시스템의 만남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갑니다. 중국 가서 국제학회에서 또 발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모두 과학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애매모호하게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를 처음 얘기했던 다윈은 유전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금은 유전자 시대입니다. 유전자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미 저 몸 안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 안에 각각의 세포 안에 2m에 되는 DNA가 꼬여져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안다부터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이와 같은 유전자의 질서와 규칙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닌 지 3년 반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제가 경기대학교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 했습니다. 제 연구비만 수백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만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교수님, 아이들 교과서 좀 읽어봐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제 프로젝트 너무 바빠서 제가 은퇴하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지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권적으로 부탁을 해서 제가 교과서를 구입해가지고서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 과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나 누구는 16년 전, 고1이니까 16살이죠.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된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숭이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남은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 아까 대장균보다 못한 세포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져 온 존재이다. 내가 경험한 과거는 16년 남짓이지만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뭐라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실험 방법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교수가 되고 나서 나는 내 프로젝트만 했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고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세상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땅 생겼다고 자기가 집 짓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하는 그 사이에 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었구나. 꼭 적어뒀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저는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제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보 방방곡곡 때문에 해남도 다녀왔습니다. 제일 거기는 청년부가 70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청년부가 70이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긴가민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거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제가 결심을 하니까 놀라운 일을 벌어주십니다. 제가 대학 교수고 학장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첫 번째 해에 500명의 학생들이, 저희는 가는 게 아니라 옵니다. 저희 대학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유전자 배워야 된다. 유전자를 가르쳐줘야지 내가 경험했던 유전자의 질서와 규칙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50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년 차에는 100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1500명 왔습니다. 이제 4년 차 됐는데요. 이미 1500명.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셨고 이걸 원하셨고. 주성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와서, 제가 부탁 안 했는데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겠습니다. 흔히들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턴부터 아인슈타인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 속 창조 질서를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마련한 생명 우주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과학과 신앙이 함께하는 특별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연구센터. 생명공학자, 천체우주학자 등 유수의 과학자 강연에 학생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과학 교육 캠프 같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말씀이 생명우주 캠프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교육 과정에서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에 반박합니다. 이어진 실습 시간, 생명공학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유전자 실험에 돌입합니다. 유전자 가위로 대장균 DNA를 자르고 겔 전기 영동 실험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잘라낸 DNA를 눈으로 관찰합니다. 저런 실험들, 작은 유전자 하나에도 복잡하고 섬세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유전자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요, 진화에서 얘기하는 저절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허구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화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맹목적인 믿음이라 말하는 생명우주 캠프. 프로그램은 특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생명 진화 이론, 빅뱅 이론 등 우주 초기 이론의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우주나 생명의 기원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야인데 비해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정 짓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교과 내용은 크리스천의 정체성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과학과 성경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는 수많은 크리스천 과학자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과학자들은 모든 우주의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된 연구와 지적 탐구를 통해 깨달은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실증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크리스천 과학자들. 올해 2월 탄생한 생명우주 캠프는 한국기독교 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경희대 기독인 교수회 등이 후원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명우주 캠프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운영하며 창조세계 비전 트립 등 크리스천 과학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1장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자녀들하고 창세기 1장 같이 읽고 묵상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종류대로가 10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번, 자녀들한테 10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을 때 각각의 종류마다 부여한 무슨 유전자가 있다? 종특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종특이 유전자는 절대로 진화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안 쓰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는 종류대로 붙여놓지 않습니다.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만이 영적인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생명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느 생명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명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수인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어느 동물원에서 집단으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정말 아들과 딸인 겁니다. 네.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매번 창조하실 때 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순천에서 보시기에 경치를 보면 다 보시기에 좋지 않으십니까? 바닷가를 볼 때 와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거기서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명체가 바다를 보고서 와 합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바다를 보고서 와 할까요?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고서 와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와 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와 합니까? 동물원의 어떤 원숭이가 별을 보고서 와 합니까? 도대체 무슨 유전자가 진화돼야지 별을 보고서 와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영적인 너, 내 아들과 딸들 동일하게 밤하늘의 별 보고서 찬양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 저는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생명 캠프로 오세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1박 2일도 있고요. 2박 3일도 있고요. 오세요. 의심되는 사람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우주 캠프를 통해서 많은 정말로 진화에서 교육 이상하게 받아가지고서 뒤틀렸던 신앙들이 회복되고 다시 되는 것들을 볼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저를 유전자 연구를 하도록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자녀죠? 아멘. 확실하게 믿죠? 다음 슬라이드 다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 조상은 더 이상 바이러스 세균 원숭이 아니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야 됩니다. 기분 나빠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멘. 나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나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다음 슬라이드. 이게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가 그랬습니다. 저가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이 제대로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 그러니까 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죠? 모태도 모태예요. 정말 오리지널 모태입니다. 근데 모태가 아니라 모태. 그럼 오리지널 그거였는데요. 제가요, 어떨 때는 믿음이 창세기 성경책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가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제 믿음을 잡아줬던 건, 저는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의 질서, 아까 유전자가 한 세포에 2m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와, 하나님, 저는 항복했습니다.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계신 것 같은 거 이제 없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건 안 들어주시건 창조주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정말로 믿느냐, 창세기를 진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지를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자녀들에게 중요하다. 제가 의심을 품었던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이 사람들을 다 뭘로 먹이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모세가요, 바다를 갈랐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믿었어요. 근데 제 제목이 안 들어질 때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은 계셔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로 모든 창조하셨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게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실까? 못 가르실까? 가르신다. 쉬울까 어려울까? 쉽다.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구약은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저는 또 신약이 문제였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럴 때는 저는 의심이 될 때는 물은 H2O인데 이게 포도주로 되면 CH2OH인데 이게 알코올로 되는데 또 포도주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탄닌 성분도 들어가 있고 플레이버, 이게 향도 들어가 있고, 이거 다 화학 성분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따져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눌러주세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장 3절이에요. 여기 그는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만 저는 알았어요. 아들인 줄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와셨고,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죠. 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한번 내가 걸어보겠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였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쉽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과학자로도 의심으로 가져왔던 이 모든 거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풀어지는 이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눌러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의심이 되면요, 천당과 지옥도 의심이 돼요. 천당 지옥 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목사님 아까 보여주신 거 보고서 어린아이한테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워크숍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애매하지 않고요. 진짜 믿으면요. 진짜 창세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사실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제가 아주 고상했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야, 교회 우리 예수님 믿자. 그러면, 아이, 나는 안 됐어. 그래, 뭐, 종교는 자유니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 나 때가 있어. 그래, 때가 있어. 때가 어떻게 합니까? 때가. 어저께 제가 부고를 받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서울대 공대 나고 스탠포드 대학 박사 받고 53세에 죽었습니다. 그저께 부고입니다. 그 친구가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창세기가 믿어지니까요.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달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기는 정말 전도에 정말 열심히 그런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대로 놔두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은 갈 만한 곳입니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까?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뭐 사우나 정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갔다 하면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영원히 못 나옵니까? 영원히 못 나오는 거죠. 그거를 내 사랑하는 내 식구가, 내 친구가 그래 종교는 자유야.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진짜 믿는 겁니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의 불타는 주성교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게 흘러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게 1000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이걸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